안녕하세요. 보만의사 김용진입니다. 난치성 원형탈모 치료 사례로부터 배운다. 오늘은 원형탈모의 재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원형탈모의 70%는 3개월 이내에 자연 치유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아주 예후가 불량한 난치성 원형탈모로 이행이 된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원형탈모는 재발이 아주 잦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원형탈모가 한번 생겼던 분들은 또 언제 생기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원형탈모를 치료해보면 일단 한번 잘 치료되고 나면 재발하는 일이 결코 흔한 일이 아닌데 왜 재발이 잘 된다고 할까 하는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환자는 살아오면서 5번 재발하신 분입니다. 네 번째 재발했을 때 저희 경희범 한의원을 만났고 미만성 원형탈모라는 난치성 원형탈모로 진행이 되었지만 6개월 만에 아주 빠른 속도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다시 재발해서 저를 찾아온 분인데 이때는 단발성 원형탈모로 불과 3개월여 만에 완치가 되었죠. 그리고는 2026년 3월 현재까지 마지막 탈모가 치료된 이후 12년째 건강한 모발을 잘 유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의 사례를 중심으로 원형탈모의 재발에 관한 의문과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환자분이 처음 저희 한의원에 왔을 때는 33세의 소양인 여성으로 한의원을 찾기 전에 20대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3번이나 원형탈모가 발병했던 분입니다. 초진으로 오셨을 때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3번 발병할 동안 치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 말씀이 원형탈모는 냅두면 그냥 낫는다 그래서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이 4번째인데 이번에는 왜 저희 한의원을 찾아오셨습니까? 물었더니 그분 말씀이 이번에는 심상치 않았어요. 보통 작은 탈모반 한두 개가 생기다가 빠르면 한두 달, 길어도 3, 4개월이면 다시 원래처럼 머리카락이 올라오면서 나았는데 이번에는 아침에 베갯머리에 빠지는 머리카락 양도 심상치 않을 뿐더러 너무 빨리 번져나가는 것 같아서 덜컥 겁이 났다고 합니다. 원형탈모가 발병했을 때 대개 환자들의 반응은 이 2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원형탈모는 냅두면 낫는다더라. 그래서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피부과에 가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죠.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형탈모는 원형탈모를 유발했던 스트레스 요인이 제거가 되면 3개월 이내에 자연 치유될 확률이 70%가 넘습니다. 나머지 30%는 아주 난치로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나에게 원형탈모가 발병했을 때 내 원형탈모가 70%에 속할지 30%에 속할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70%와 30% 사이의 간극은 요단강처럼 넓어서 환자가 겪게 되는 심적인 고통 그리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부담과 고통의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70%에 속해서 다행히 자연 치유가 되었다 하더라도 면역 체계의 혼란이라는 내 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고 또 재발할 때는 이분처럼 탈모의 강도가 점점 심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때문에 원형탈모는 자연 치유라는 말만 믿고 버티는 게 절대 능사가 아닙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두 번째의 경우입니다. 원형탈모가 생겼어요. 그러면 동네 피부과를 가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습니다. 원형탈모는 그 성격이 자가면역성 염증 반응이 모낭에 발병을 한 거죠. 내 몸의 면역 체계가 내 몸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왜 놓을까요? 그거는 뭐냐 하면 면역 체계의 공격으로 모낭에 발병한 염증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 주사가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한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스테로이드 주사가 모낭에 가해지는 자가 면역성 공격을 해결한 건 없습니다. 단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염증 반응을 없애기 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얼핏 잘 치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또 생기죠. 왜냐하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해서 염증이 일시적으로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내 몸으로 봤을 때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면역 체계가 오작동하고 있는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한 거죠.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았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재발에 직면하기가 쉽고, 재발하는 경우에는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형 탈모가 치료는 굉장히 쉬운데 자꾸 재발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그 다음 단계는 스테로이드 알약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해결이 안 되면 면역 억제제, 그 다음엔 DPCP 면역 치료,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갈수록 점점 문제는 심각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스테로이드 주사는 국소 부위에 맞게 되지만 혈행을 통해서 전신에 작용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하지만 스테로이드 알약이나 면역 억제제는 다르거든요. 이 스테로이드 알약과 면역 억제제는 내 몸 전신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문제의 본질은 면역 체계가 문란해져서 적과 아군을 분간을 못하고 막 공격하는 것인데, 면역 기능에 힘이 세졌다고 해서 억제시키고, 그래서 면역 체계가 그 역할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니까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할 몸은 더 망가지는 그런 방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원형 탈모는 실제로 초기에 제대로만 치료하면 재발도 잘 하지 않을 뿐더러 치료도 굉장히 쉬운 질환입니다. 이 환자의 초진시 탈모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발 탈락이 아주 심한 상태였는데 견인 검사상 모발이 한 움큼씩 빠집니다. 그리고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는 끊긴 모발들, 정수리 후발제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탈모 양상, 두피 소양감, 전형적인 급성기 반응이죠.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환자는 한 달여 만에 미만성 원형 탈모로 진행이 되었어요. 보통 미만성 원형 탈모, 사행성 탈모, 그 다음에 역사행성 탈모, 망상형 원형 탈모, 이런 네 가지 다발성 원형 탈모의 특수한 유형들은 예후가 아주 불량해서 70%가 전두 탈모로 진행이 된다고 하죠. 치료 기간만 해도 약 10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만큼 면역 체계가 안정이 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원형 탈모가 치료되는데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분의 경우에는 네 번째 재발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6개월 만에 빠른 속도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왜 이렇게 빨리 치료되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치료에도 굉장히 열정적이었고요. 의료진과의 라포 형성도 굉장히 좋아서 정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모범적인 환자였습니다. 일찍 자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양인 체질에 맞춰서 식사를 하세요. 업무의 로드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을 가급적 만들지 마세요. 의료진의 요구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따라주셨고요. 무엇보다 이전에 3번의 원형 탈모 재발할 동안 아무런 치료도 안 하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같은 이런 치료에 많이 노출이 되면 노출된 환자일수록 치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재발이 잦은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이분의 경우에는 미만성 원형 탈모가 전두 탈모로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같은 이런 치료들에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탈모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빨리, 그리고 치료가 정말 잘 되는 편입니다. 그 다음은 재발의 문제인데요. 이분이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 1개월여 만에 미만성 원형 탈모로 진행이 되었지만, 이분은 6개월 만에 완전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6년 만에 재발해서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보통 원형 탈모 환자들을 5년 정도는 팔로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발 여부를 체크를 하는데, 이분은 6년 만에 재발해서 오셨어요.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완치가 안 된 분들은 있지만, 재발이 돼서
온 경우는 흔치는 않은 경우거든요. 그런데 치료 이후에 재발이 되었던 분들을 추적을 해보면 특징적인 유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면역 체계와 관련된 문제,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가 아니면 루푸스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된 문제, 또는 위장관 질환 같은 것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상태인데 치료를 종결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인가 하면 머리털이 다 났다는 얘기죠. 이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모발이 원형 탈모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올라오면 1차적으로 치료를 종료를 하거든요. 그러면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가 과민성 대장 증상 같은 위장관 증상들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형 탈모가 완전히 치유된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간혹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재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처음과 같은 그런 심각한 상태로 재발이 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원형 탈모가 한두 개 생겼다가 없어지고 스트레스 관리하면서 없어지고, 두 번째 또 재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환자가 성격적으로 너무 예민해서 스트레스를 포함한 외부 환경적인 문제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처음에 발병했던 것과 같은 그런 형태의 심한 원형 탈모는 아니고 작은 탈모만 한두 개 생겼다 말았다 하는 정도로 그렇게 환자 스스로 관리가 될 정도로 재발하기는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성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중재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6년 만에 재발해서 오셨지만 작은 단발성 원형 탈모로 처음의 미만성 원형 탈모가 전두 탈모로 진행되던 양상에 비해서는 아주 경미한 형태로 발병을 했죠. 그리고 집중 치료를 통해서 3개월 정도 치료 이후에 완치가 되었었고, 관찰을 위해서 3개월 정도 간단한 침 시술 위주로 치료하면서 더 지켜봤던 경우입니다. 그리고는 12년이 지난 2026년 3월 현재까지도 재발하지 않고 건강한 모발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형 탈모는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 체계가 오작동해서 생긴 자가 면역성 염증 반응이 원인입니다. 내 몸이 주인님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치료입니다. 몸이 좋아지면 모발은 따라온다 이거죠. 오늘은 원형 탈모 재발을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